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지금부터 1강 사회적 경제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가 생각나시나요? 사회적 경제는 처음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사태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시장과 자본의 실패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도록 만든 금융 권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애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사회적 경제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초기 야경국가의 모순 속에서 태동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럽의 사회적 경제 역사와 정의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의 사상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샤를르 지드는 결사체, 공공규제,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그리고 노동 조건과 삶의 질 개선 등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입니다. 누군가가 노동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사하고 연대하자는 이론을 주창하여 사회적 경제를 최초로 대중적으로 공론화한 사람으로서 바로 샤를르 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칼 폴라니는 시장이나 정부에 모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하고 시장과 사회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동은 생활 그 자체와 함께하는 것이며 토지와 화폐 역시 결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장을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등장 이후 복지 시스템의 발달로 사회적 경제가 주춤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 후 1970년대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위기, 복지국가의 후퇴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으로 고용 창출과 사회 연대를 중요시하는 신사회적 경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의 실패 후 대안으로 가속화되었으며 2009년 EU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각 나라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스페인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에콰도르, 멕시코, 포르투갈, 캐나다 퀘벡, 프랑스 등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법이 제정되며 제도적인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특히 프랑스는 사회적 경제가 태동한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대라는 말을 넣어 사회연대적 경제 관련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이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레, 향약, 계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통적 활동들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으로 명맥을 잇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로 1920년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을 시작으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정부 주도의 농협, 신협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1996년 자활 시범사업과 1999년에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2012년 12월 1일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며 현재 전국 2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기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한 장원봉 박사의 자료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문제, 노동 유연화, 민영화, 복지의 후퇴 등으로 발생하게 된 실업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스스로 만든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참여와 탈퇴 권한의 보유, 그리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 노동자 고용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며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크 드프루니는 이윤 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합니다. 장원봉 박사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수혜와 호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수혜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지만 호혜는 주고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며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호혜의 방법을 채택해야 그 연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경제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성, 공동체 지향, 사람 중심을 목표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운영이라는 운영 원리에 따라 호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 원리 중 첫 번째, 경영의 자율성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또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며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율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각각의 선거권을 가지며 민주적인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민주적인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주적 운영은 사회적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서
의사소통 구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라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요.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인 사회적 경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사회적 경제의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까지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은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제도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사회적 경제 제도는 IMF 이후 자활운동에서 비롯되어 자활기업을 만들어내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난 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자활기업을 살펴보면 자활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때 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기초수급자들의 경제활동 재개를 도와주는 자활센터가 운영된 것이 자활기업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인데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의 지역 문제 해결이나 지역사회의 공헌도가 높은 기업일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비 지원 등을 해줍니다. 마을기업의 지역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설립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게 되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에 비행기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비행기의 두 날개에 비유한다면 하나의 날개는 사업체이고 다른 하나의 날개는 결사체입니다. 사업체로도 결사체로도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는 국내외 협동조합 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위켄쿠키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수녀님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켄쿠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위켄쿠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쿠키의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기업의 이념이 좋다고 해도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지속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소셜벤처 육성법이라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협동조합과 같이 소셜 미션을 가지고 운영되면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셜벤처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사례 중 히포롤러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얻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하마처럼 생긴 물탱크를 개발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쉽게 정화되는 역할을 하는 빨대인 라이프 스트로우와 누가 써도 시력이 조정되는 적정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안경은 소셜벤처들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초기의 계획과 달리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인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와 호혜를 통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공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